돌아오네 고국산 전차 자소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그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그다 드디어 그날은 왔다. 어두웠던 35년을 지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 거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감격의 그날 이후 강제 징병과 징용 등 서러운 타국살이에 시달리던 150만 동포들의 귀국 행렬이 이어졌다. 새 시대의 희망이 넘실댔던 귀국선의 풍경은 한 곡의 노래로 태어났다.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그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미국은 뱃머리 위에 희망도 그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눈물의 귀국선. 그 배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소녀들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16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나는 해방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런 걸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왜 전쟁하면 저거 전쟁을 하지? 왜 우리 조선의 딸 왜 끌고 가서 그렇게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로 끌려왔던 위안부 피해 소녀들은 일본의 패전 이후 현재 버려지거나 살해되기도 했다. 고통과 수치로 얼룩진 세월을 지나 숱한 역경을 딛고 올라탔던 귀국선은 그녀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어느 날 배가 오니까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나니까 막 그 노래가 나오는데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울었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국 깃발을 얼마나 갑니까?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았어.
또 어떨 때는가 하면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찾았어. 나는 이래도 부르거든요. 응? 얼마나 그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래 파도는 춤추고 기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지 꿈은 내가 혼자도 이 노래를 부르면 푹푹 울어요. 푹푹 울어.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포도에 목을 놓아 불러보았다 좌절을 보았다. 이름은 한궁순이고 이북에 항리에서 피란을 흥남까지 내려왔어. 이북에서 중공군들이 막 내려오고 그때는 또 다 피란은 모두 나가야 하니까 원래 고향은 그럼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 하신풍리야 10번지. 아이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그럼 고향인데 그럼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떡해. 절의 장마 모진 사람 바꿔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남대 이 노래를 정말 들으면은 다 내한테 맞춰서 한 노래 같다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은요, 아, 이렇게 정말 피란 나와서 굳세지 않았으면 살지도 못해.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굼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흥남부두 아주 정말 잊지 못할 그 흥남부두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열 섰다가 또 못한다 하면 또 들어오고 그냥 뭐야 뭐 아주 그냥 저 쓰나미가 일본의 그 쓰나미가 밀듯이 사람들이 배 탄다면 그렇게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배 타려고 그렇게 거기 열 서고 그래요. 막 눈객비가 막 와가지고 눈하고 비하고 막 섞여서 오는 비 있잖아요. 그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 그 동생은 그때 5살이었었는데 내가 주로 업고 이제 새끼 그물 그거 타고 배 올라갈 적에도 내가 가를 업고 그 동생을 업고 그러고 올라가고 이 정도였었는데. (2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들었던 흥남부두. 영하 27도의 강추위 속에서 미군 수송선은 정원에 7배가 넘는 피난민을 싣고 기적의 항해를 시작했다. (2박 3일의) 목숨을 건 여정 끝에 배가 닿은 곳은 거제도 장승포항. 그저 잠시 머무는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6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실 통일되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통일을 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얼마 안 남으면 우리 고향에 갈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유쾌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철의 장막 모진 설음 바꿔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이 있으랴 금수나 굳세여다오 남북통일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얼싸안고 뽀뽀도 하자. 노래는 때로 시대를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평생의 울림으로 남기도 한다. 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다. 괜히 눈물이 나네 이 노래만 부르면. 아이고 눈물이 나 죽겠네. 아이고 쓸쓸해요. 예, 다른 사람을 보면 좋은데 나 보면 좀 쓸쓸하게 지난 것 같아요. 여자 때 생각이 나서요. 고생만 했거든. 놀러도 못 가고 집에 일 도와준다고 그냥 젊은 청춘 보냈죠 뭐. 그때 그 어려운 사정이 생각이 나보면 그리고 가슴이 와 닿아볼게요. 그 노래가. 예, 그래요. 연분 홍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구름 씹어가며 1953년 발표된 노래 봄날은 간다는 전쟁 직후 고단했던 여인들의 삶을 아름답고 애절한 노랫말로 표현했다. 그 연분홍이라는 그 색깔 자체가 아련하니 뭐 좀 약간 좀 섹시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화려했던 그런 세월 또 그게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이렇게 나이 먹고 좀 초라해지고 하는 그런 어르신네들의 그런 마음을 다 담고 또 옛날에 참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것도 회상하면서 봄날이라는 게 얼마나 꽃피고 새가 울고 이 세상에 모든 생기가 돋는 그런 시절인데 그날이 가는 거예요. 찬란한 봄날을 보내는 아쉬움. 그것은 가버린 청춘에 대한 회한이 되기도 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1949년 칠남매 맞이로 태어난 소리꾼 장사희. 그에게 봄날은 간다는 전쟁 그리고 가난과 싸우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에 대한 애상으로 남아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그 영전에서 제가 명색이 장남이거든요. 상주인데 그 엄마 앞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이 뭐 돈, 뭐 음식 그게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 노래 한 곡 제가 바치는 것이 제 마음이고 도리가 아닌가 해서 제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전에서 제가 상복을 입고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면 뜬구름 흘러가는 심장 높길에 새가 날며 따라왔고 새가 울며 따라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간다. (1961년 12월) 바야흐로 TV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 최초의 TV방송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설 수 있었던 역사적인 무대. 그 자리엔 가수 한명숙도 있었다.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씩씩한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그이가 마음에 좋아. 탁 아주 경쾌한 노래가 탁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들이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그 멋진 그 남자상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총각들 뭐 이렇게 정도 됐기 때문에 아주 그 노래가 나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그이가 나는 좋아. 신나는 멜로디와 직설적인 사랑 고백을 담은 당돌한 노랫말. 기존의 트로트 가요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이었다. 우선 템포가 명랑해졌잖아요. 노래가. 옛날 노래는 뭐 운다고 옛사랑이 뭐 이런 거 그런 슬펐잖아요 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 노란샷의 사나이부터는 노래가 좀 명랑해지고 그때 뭐 트위스트도 나오고 이제 노인이고 젊은이고 식당에서 이거 뭐 하다가 나와도 헬리치만 두른 채로 춤 안 추면 안 돼. 하도 춤추고 보는 거예요. 전국의 노란 샤스 열풍을 일으켰던 광복 이후 최고의 히트곡. 하지만 발표 초기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꾀꼬리형, 굉장히 미성에 이러야지만 가수는 그래야만 된다는 고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가수들이 사랑받던 시절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미팔군에서 나온 무슨 이제 스윙포 재즈풍의 노래를 경쾌하게 부르는데 처음 듣는 그 외국풍의 노래인데 목소리가 삼배처럼 거칠거칠한 허스키 보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가수 목소리가 이상하다, 녹음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반품 사태가 빚어졌다 그래요 보면. 대중에게 외면받던 노래가 당대 최고의 인기곡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 소장 등 군사혁명의 척사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라디오와 TV에서는 기존의 구슬픈 곡들 대신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가장 급선무가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국가를 재건하는 일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다 처져 있고 또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다 처져 있고 그 힘들던 시기니까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거죠. 세상은 다 무너져서 이렇게 흑백톤인데 노래가 신나는 노래가 나오고 뭔가 좀 밝잖아요, 분위기가. 그럼 사람이 기분이 업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에서 하여간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이 그 대중가요를 굉장히 적절하게 그 활용을 했던 거죠. 전쟁과 가난으로 이어지던 잿빛 세상에 생기 넘치는 노란 색채를 입힐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다름 아닌 노래였다.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12월 20일 서부독일 단전지대로 가는 광부 253명의 결단식과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심한 경쟁을 물리치고 합격한 이들 젊은 광부들은 앞으로 서부독일 광산에 가면은 고기를 선양하고 우수한 기술을 배워오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위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으로 떠났던 건 이 땅의 남자들뿐만이 아니었다. 노동 강도가 높아 독일 여성들은 기피했던 직업. 그 자리를 채운 건 대한민국의 딸들이었다. 제 이름은 윤기복입니다. 저는 70년도에서 74년도에 독일에 가가지고 그 루르 지방의 두이스부르크라는 그 도시의 시립병원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또 3년 끝나면서는 제가 마인츠로 가가지고 마인츠 대학병원에서 1년 좀 넘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23세의 아가씨는 간호조무사가 돼 서러운 타국살이를 시작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야근과 눈물로 지새운 그녀들은 누군가의 딸이자 누이들이었다. 첫 번째 썼던 편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아버지한테. 잘 도착했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기숙사에 방을 하나를 주어서 혼자 여기 들어와 있다고. 내 혼자. 그래. 집 식구들 보고 싶다. 저는 그때 사남매의 맞이로서 맞이가 되다 보니까 동생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가서 돈을 벌어서 거기 간다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돈 벌어서 동생들한테 보내줘서 뭐 공부도 해야 되겠고 정말 3년을 밤번만 하면서 돈을 계속 붙였어요. 저는. 그래서 놀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래 이것만 붙들고 이거 있으니까 밤이나 낮이나 틈만 있으면 이거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지냈죠. 나 수건 좀 줘. 손수건 좀. 내 거기에 들었어. 아유 큰일 났네 왜 그러냐. 없을?
얼마나 울었던가 어느 날 점심 먹으러 식당에를 갔는데 그때 그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이제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갔는데 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 부둥켜 안고 울었지 뭐 그냥 친구들이고 뭐 다 울음바다가 됐죠. 그때 저거 들으면서 그래서 듣고 그 후에 계속 이제 또 그거 듣고 방에 들어가서 또 듣고 그냥 들었지 뭐. 잊을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 동백 아가씨는 나에게 생명줄이었다. 삶의 희망의 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때 이 음악이 없었으면 힘들었죠. 그 어려운 적막한 시간과 그 외로운 시간 또 고독한 시간 그런 거를 어떻게 지냈겠어요. 말갛게 멍이 들었어.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기획이 정점에 달했던 1970년대 초반. 농촌의 아들, 딸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는 15살 10월 달에 왔어요. 어휴, 와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 연탄가스 냄새 많이 나고 처음에는 시골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그런 냄새가 굉장히 참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겁이 났죠, 사실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러 온 사람이 시골에서 그냥 뭐 지게지고 다니면서 나무나 좀 하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있다가 서울에서 올라오라니까 겁도 나고. 지긋지긋한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경한 청춘들이 문을 두드린 곳은 주로 구로동이나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이었다. 그 시절이 그랬으니까 일이 오니까 막 뭐 전태리 뭐 사건 나고 어쩌고 그랬다고 그런 시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일이 뭐 노동 한마디로 지금은 많이 개선된 거잖아요. 그런 때 들어왔으니 뭐 오죽했었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면 하는 대로 다 시켜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죠. 그랬으니까 좀 서럽기도 하겠지. 온종일 재봉틀을 돌려서 번 돈은 대부분 동생들의 학비로 시골 고향집의 소, 돼지값으로 보내졌다. 세상은 이런 그들을 공돌이, 공순이라 불렀다. 하루 15시간 이어지던 고된 노동 현장에서 유일하게 위안이 된 것은 바로 노래였다. 일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극장에서 쇼, 뭐 니사이트를 그렇게 이제 옛날에 니사이트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막 그러고. 누구 리사이트를 보러 갔어? 남진. 국도극장. 무슨 노래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막 그 임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고 70년대 최고 스타였던 남진.
그의 노래가 지친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이상향을 들려줬다면 세계의 라이벌이었던 나훈아는 주로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주로 뭐 나훈아 노래 그때 당시는 많이 좋아했죠. 물레방아 도는데 뭐 이런 식 같은 거. 그런 노래가 좋더라고요. 뭐 고향 생각도 좀 나면서 그런 붕의 노래가. 돌담길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슬프네 마음이. 네? 몰라. 원래 뭐 고향 생각하면 많이. 아니 난 진짜 너로 눈물 안 나 여태까지도 안 울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 오늘 뭐 그냥 오늘은 마음이 괜히 이상하게 슬프네요. 옛날 생각하니까. 천리 타야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에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1939년 일본군 비행장으로 지어졌던 김포공항은 76년간 시대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왔다.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이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 일인데 구름 저 멀리 사라져간 당신을 못 잊어 애태우며 76년 3월 22일 날 그 8시 비행기예요. 그 DC-10 그 대한항공 전세기였어요. 전세기 그렇다고 이제 그때 생애 비행기 처음 타는 거죠. 근데 그 집식구하고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3개월이 안 됐었어요. 1월 6일 날 결혼해가 3월 22일 갔으니까 3개월 안 됐을 때 이제 그때 다 그 우리 장모님하고 다 그 가족들이 다 그 환송에 나왔어요. 이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내가 돈 벌러 간다고 그래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은 참 결혼해가지고 이 신혼 당분도 못 꿔보고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더 눈물 나게 하는 거는 이 노래가 어느 날 퍼지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 이제 뭐 지금 한 40년이 넘었지만은 아주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참 잘 갔다 왔죠. 월남전에서 돌아온 지 3년 만에 또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는 권태준 씨. 중동 건설 붐을 타고 뜨거운 땅으로 건너간 건설 노동자들은 5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와 싸우며 5.1달러를 벌어들였다. 해외여행에 자유롭지 않던 시대, 공항에서의 이별은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품고 있었다.
하늘 저 멀리 사라져간 비행기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던 시절이었다. 이별도 여러 가지 이별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차, 그다음 기차 여행하면 참 기차는 막 연기를 뿜고 말이지. 아수라에 멀어질 때까지 기차는 여운이 있단 말이야. 응? 그 연락선도 그렇죠. 연락선 수평선에 그 한 점 가물가물 그럴 때까지 검은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공항의 이별은 참 험합니다. 비행기가 떴다 하고 하늘 저 멀리 사라지면 그만해.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 그만해. 그게 기가 막히는 거죠. 그 공항 이별이 그 당시 또 시대의 반영물로 시국의 정화를 안고 정서를 안고 또 홈런을 치죠.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을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 일인데. 청년계 제1동포들이 추석 성묘를 위해 고국에 왔습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고국에 두고서도 조청년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30년 동안 내태우던 이들 동포들은 제1거류민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있던 동포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노래가 있다. 우리 고향은 경상북도 고려입니다. 내 이름은 김이도 2세입니다. 꽃피는 돈뱃삼에 봄이와 간마 현대 뜨나 부산하에 갈매기 만술 피우네. 돌아와요 부산에. 부산에 뭐 일본 안 된다. 뭐 부산 오이라. 어머니가 말하게요. 오랫도 떠나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보다 대답하는 내 현계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요. 이런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모두 일가 행지가 부모 생각나지. 부모 생각나가. 할 수 없어요. 뭐 일본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80몇 년간에 뭐 살고 있었겠네. 뭐 한국의 생각도 나고 동산들도 여러 가지 친척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기네요 부르던 이 거리는. 수많은 제1동포들에게 그리운 조국을 떠올리게 하는 노랫말. 하지만 처음 발표된 돌아와요 부산항의 가사는 달랐다. 긴 날의 꿈이었지. 이 앨범이 조용필 씨가 불렀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처음으로 수록됐었던 앨범이고요. 1972년도에 발표된 조용필 씨 스테레오 전집 앨범이고요.
떠나간 님을 그리던 전형적인 사랑 노래는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첫 앨범 발표 후에도 무명 가수로 밤무대를 전전해야 했던 조용필. 정작 가왕의 탄생을 알린 건 1976년 다시 발표된 곡이었다. 그때 당시 한참 조총련이 한국으로 막 밀려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부산을 그쪽으로 되니까 해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로 이 가사가 바꿔졌습니다.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때가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바로 포효하는 그리운 내 형제여. 좀 스케일이 크지 않아요? 응? 동포의 핏줄, 동족의 뭐 이런 것이 좀 확대돼가지고 하니까 그 교포들이 야, 이 노래 좋다. 이만하면 우리 조국도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니냐? 메시지를 막 그 노래를 막 트는 거예요. 그 사람도 따라 부르고 그래서 데이트된 거죠. 그 노래로 돌아와요 부산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산의 주제가가 됐어요. 1972년 유신 개헌 이후 대학가에서는 정권의 장기 집권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저항운동이 계속됐다. 그런데 시위 현장인 유신철폐라는 구호 말고도 학생들을 응집시키고 심장을 뛰게 하는 또 다른 외침이 있었다. 그것은 노래였다. 유인물 뿌리고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현장에서 바로 잡히잖아. 그래갖고 사지가 들려가지고 입이 들어막혀서 이렇게 가는데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구원해줘서 내가 마지막 끌려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침 미션이었던 것 같아. 건강하시고요. 노래로 마음을 달래며 시대를 고민했던 청년들은 어느덧 50대 중년이 됐고 또 봐라 또 제비 인심 좋던 주점 이모도 백발의 할머니가 됐다. 아까 7, 80년대 영남 지역 운동권 대학생들의 사랑방 곡주사라는 상호도 시대가 낳은 이름이었다. 통곡할 곡자에 원래 저주할 주자인데 나중에 좀 저주할 주자가 좀 이렇게 이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쓰기가 좀 세다. 그러니까 술 주자로 바꿨어요. 그래 곡주사로 이렇게 불렸죠. 암울한 시대, 억눌린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던 아침 이슬은 1971년 김민기의 목소리로 세상에 나왔다. 젊은 언어로 쓰인 맑고 서정적인 가사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1970년에 그 YWCA 안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웬 대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먼저 올라가서 흥이 다 할 때까지 하면 그걸 또 모든 사람 보고요.
99원에 커피 한 잔 그리고 신발을 넣을 신발 주머니를 주었죠.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표되던 1970년대 청년 문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청춘들의 공간. 꿈과 낭만, 희망과 자유를 노래하던 그곳에서 많은 통기타 가수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어느 날 웬 청년이 하나 왔는데 맨발에 이 소매 없는 난닝구를 입은 젊은이가 하나 왔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뭐 그냥 지가 좋으면 누워있다가 펄떡 일어나서 박수치고 저 발광을 하는 청년이 누구일까 하죠. 그게 김민기예요. 김민기가 자기가 하겠대요. 전혀 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딱 하는데 다 놀랬잖아요. 숨 죽이고 들었잖아요. 어쿠스틱 기타의 선율과 함께 청년 김민기가 부르는 아침 이슬이 흘러나오던 곳. 미대생 김민기와 재수생 양희은의 운명적인 만남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아침 이슬은 양희은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뻥 터졌잖아. 그때 젊은이들의 심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첫 가사 구절부터 줬잖아.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젊은이의 그냥 그 패기말말한 그걸 억누르고 지내는 그 젊은이의 심정이 그대로 한 절에 나타나잖아. 예? 그게 그 청개구리 룸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노래 어떻게 하면 배우나 그랬더니 좀 전에 김민기 씨가 뭐 하여튼 그 악보 그려서 이렇게 노래 연습 다 하고 그 악보를 찢어서 버리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찢어진 악보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혼자서 배웠죠. 저는 이 노래를 45년을 부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린 날에 김종구 선생님 뵐 때마다 두만강 하시더니 저도 이제 곧 뒤따라갈 것 같죠. 이 노래를 누구보다 먼저 들은 게 제 운명을 바꿔놨고 뒷부분이 참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교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막 아침 이슬을 부를 땐 소름이 끼치면서 저건 내가 부른 노래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노래의 사회성 같은 것. 내가 부른 노래가 나를 떠나서 날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되불러주는 이들의 몫으로서 그 이들이 어떤 현장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노래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죠.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아침 이슬 부르면서 많이 울었죠. 사실 많이도 울었고 우리 세대에서는 불후의 명곡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아마 이건 이 어떤 저항의 문화가 끝나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노래는 아마 이 최고의 어떤 그 노래로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 기쁠 때도 불렀고 또 힘들 때도 불렀고 특히 제로탄에 이렇게 막 자욱하게 내가 눈에 범벅이 돼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막 부르고 했잖아.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나? 저렇게 멋있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소름이 확 돋으면서 서로 얼싸안고 오피슨 코리아, 예, 그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날 수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